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이번에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SAT 문제 유출로 인한 SAT의 지금 변화되는 SAT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서 제이케 선생님과 잠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뉴스 아리클이 국내 뉴스 모모 신문에도 지금 기사가 났거든요, 선생님. 그 기사 내용이 더 이상 SAT가 이런 방법으로는 모든 학생들을 공정하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SAT 자체 내에서도, 지금 칼리브 자체 내에서도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내용의 어떤 뉴스 아리클이 소개가 됐고, 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선생님 생각에는 지금 어떻게 앞으로 변화될 건지에 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SAT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공신력을 많이 잃어가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콜먼 씨가 앞서 말씀드렸던 데이비드 콜먼 씨가 그런 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변혁을 일으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거가 아마도 SAT 자체가 실질적인 학생들의 사고 능력이나 실력 자체를 반영해주지 못한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인식들을 바꾸고자 SAT 측에서 특히 많은 탑 대학교들의 입학처장들 그리고 디인들이랑 함께 의논을 해가지고 그런 걸 많이 바꿔나간다는 제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하버드 대학 웹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언더그레이지 딘이죠, 어드미션 쪽에 그 사람이 지금 아리클 하나 쓴 게 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제이케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점수, SAT 점수가 과연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 능력이나 아니면 이거를 전체를 다 평가할 수 있느냐에 관한 어떤 의문점을 제기를 했고, 그 다음에 SAT 자체 내에서도 단순히 점수로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다른 기준의 뭔가를 만들어내야지 되지 않느냐라는 SAT에 관련된 어떤 내용을 지금 멘션을 했습니다. 네, 하버드 대학교 측에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다면 워낙에 명망이 높은 대학교이고, 그렇죠. 그리고 컬리지 보드나 이런 데 쪽이랑 굉장히 커넥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드시 반영이 된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예를 들어도 우리나라에서 서울대나 연고대에서 어떤 입시 경향이 바뀌게 되면은 그 밑에 있는 대학들이 다 따라가는 것처럼, 그럼요. 하버드에서 지금 어드미션 쪽에서 얘기를 한 게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대학 입시에 있어서 SAT가 변화될 거라는 걸 어떻게 보면 예측할 수 있는 자료고, 학교 내에서도 이제 학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SAT가 전부가 아니라 다른 부분들을 뭔가 요구할 수 있다라는 앞으로 어떤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 것들을 데이비드 콜먼 씨에 의하면은 컬리지 보드 측에서도 SAT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점수 이외의 것들, 예를 들어서 사고하는 능력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어떻게 자신의 의견에 반영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하면은 스탠더다이즈 테스트에서 측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보면은 학생의 어떤 사고하고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라이팅 섹션에는 에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어떻게 지금?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에세이 라이팅 부분인데요. 이 에세이에서도 특히 데이비드 콜먼 씨가 한 회의에서 한 얘기를 빌리자면, 이분이 이 홍콩에 친구가 있다 그래요. 근데 친구가 이제 홍콩에서 홍콩 학생들을 튜터링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해본 거를 소개를 했는데요. 거기서 한 얘기가, 특히 동양의 학생들이 example 같은 것들을 외워서 아니면 학원에서 에세이를 외우게 갖고 돌려서 많은 학생들한테 돌려서 쓰게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났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example들을 외우는 거가 토픽 자체에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겠느냐는 얘기를 안 하고, example에 대해서만 주절주절 외워갖고 쓰는 거가 어떻게 점수에 좋게 반영이 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팩트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 자신의 주장까지 연결을 하는 논리를 펼칠 수 있을까, 그거를 25분 안에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그게 더 채점에 중요시 될 거라고 당당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SAT를 보면은 문제 유형이 한번 바뀐 적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2005년인가 2006년도 시험부터 아마 문제가 바뀌었는데, 이제 문제가 바뀌면서 일단 리딩 부분에서 예전에 있었던 버벌 섹션 단어를 보게 되는 거 애널로지 해가지고 두 개의 관계를 유추해서 빈칸에 있는 단어를 찾아내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빠지고, 그 대신에 이제 리딩 패시지 종류가 긴 게 들어가고 짧은 게 들어가고 또 짧은 두 개의 지문을 내용을 갖다 비교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맞습니다. 저도 이 버벌 시험을 본 세대이긴 한데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컬리지 보드에서도 그거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만,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학생들이 자신들이 소화하지 못할 만큼 고난이도의 단어들을 자꾸 사용을 하고 그게
굉장히 사회에서 쓸모없는 단어들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불필요하게 어려운 단어들만 써서 굉장히 임프레시브하게 보이기만 하려고 해서 단어만 외우는 방법.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원들이 한때 그런 유행이 있었죠. 단어만 그렇죠. 무작정 외우게 하는 소위 자물쇠반이라든지 그렇죠. 뭐 집에 안 보내고 몇백 개씩 몇천 개씩 외우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었는데 그런 게 얼마나 학생들을 버블을 만점을 받아갖고 학교에서 뽑아놨는데 단어만 많이 알고 영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모른다든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는 그런 거를 인식을 하고 컬리지 보드 쪽에서 버블을 생략하고 오히려 더 학생들의 사고를 판단할 수 있게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듀얼 패시지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그렇죠. 빈번해졌다. 그리고 패시지 내용 자체도 뭔가 어려운 단어들이 막 들어간 것보다 글의 흐름에 있어서 논리가 변화해 나가는 것들을 물어보면서 시험 문제 자체도 뭔가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 이런 걸 물어보는 것보다는 여기서 작가의 의도는 무엇인가,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은 작가와 어떤 식의 의견 대립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나아가서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식의 것들을 물어보는, 그래서 정말로 무작정 외우게 시키기만 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렇죠. 것들을 암기가 정답이 아니다 이거죠. 지금. 그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일단은 뭐 SAT가 조금 변화가 있었어요.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있었던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빠지고 또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2013년 1월달부터 시행되는 SAT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문제 그 SAT 시험을 등록할 때 자기 사진을 올려서 이제 그 사진과 들고 온 아이디하고 매칭이 되는지 이제 그렇게까지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걸로써 이런 SAT 문제 유출이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또 다른 방법이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SAT 자체 내에서도 어떤 그런 정화작용을 해서 일단은 문제 유출을 좀 막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강화를 앞으로 해 나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다면 사실 돗자리를 깔아야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보다도 분명한 거는 앞으로 2013년 내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데이비드 콜먼 씨가 야망이 큰 분이고 취임을 하자마자 그런 것들을 뿌리 뽑게 놓으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마 올해 내로는 급변하게 될 거니까요. 무작정 예전 소위 말하는 패스트 exam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단어들을 가지고 외우게 하고 이러는 방법은 앞으로는 이제 먹히지 않을 거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뭐 유학생들이나 아니면 뭐 외고 학생들,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상황에서 그거에 맞게끔 갈 수 있는 공부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겁니다. 예. 네. 예, 오늘 선생님 말씀 감사하고요. 네. 일단은 뭐 SAT가 어차피 지금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면서 앞으로 변해갈 건데, 앞으로 변해가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저희도 이제 이쪽 교육업에 있으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또 새로운 변화되는 내용이 저희가 이제 알게 된다 그러면, 입수하게 된다 그러면 바로바로 어머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